코인 아줌마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이 큰 에너지가 없고 비트코인이 날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승인이 난 이후로부터 폭등을 하고 5월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나면 또 이더리움이 폭등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비트코인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걸 봤을 때 5월 달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난다 하여도 이더리움도 날아갈 것 같진 않고요. 4월 20일 반감기 이후에 서서히 오르다가 예전처럼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서 진정한 불장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가 보통 4년 전에도 그러고 7년 전에도 그러고 7, 8년 전에도 그러고 반감기 때 보면 항상 그 가을을 지나서 겨울에 힘이 셌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봄까지 해서 한 3월 정도에 폭등하게 왔는데 항상 패턴이 똑같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이번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에 승인이 나면서 오태민 교수님이라든가 여러 유명 유튜버들이 분석하는 바로는 미리 비트코인이 크게 날아가서 불장이 오고 이제 실제 반감기 때는 별로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도 제시를 했는데 신이 아닌 이상 그걸 맞출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차트의 힘이 강하고 상승 추세이기에 승인이 나면 굉장히 날아갈 줄 알았는데 약간의 실망을 하였습니다. 크게 실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생각보다 힘이 세지 않을 수도 있고 반감기 이후에 지나서 하반기 때나 올라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항상 불장이 오면 개인들을 엄청나게 꼬셔놓고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다 망하게 하는 게 코인이거든요. 그러면 짧은 기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난다고 해서 폭등을 시켜버리면 누구를 위한 시장이겠습니까?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길 수가 없겠죠. 살 개미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서히 꼬실 거예요. 서서히 꼬셔서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씩 받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가 딱 좋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은 ETF 거래를 하게 허락을 해줬는데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고 현물은 지금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지 못하겠죠. 그러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해서 사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하겠지만 기관들이 어떻게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데 어떻게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사지 못하겠죠. 자 그러면 살 수 있는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은 기관들이 많이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어느 순간에 서서히 뭐 빠르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요. 서서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우리나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압박감이 심해질 겁니다. 결국에는 승인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전에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과 계획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 대외적인 것을 너무나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하나의 지식적인 부분이나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참고만 하면 되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들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비트코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가 제가 보면은 저도 그 선순환 매도 좀 고민을 해보고 비트코인만 홀딩하는 것도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았는데 현재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알트코인들이 많이 과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폭락이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매매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종목은 완전히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코인만 봤을 때 지금 보면 체인링크, 솔라나, 아발란체,
뭐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이 5월에 이제 ETF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이 오를 때 또 하나의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상승이 가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뭐 빨갛게 상승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지금 마이너스 0.21%인데 진정으로 힘이 센 거는 솔라나와 아발란체, 뭐 체인링크 이 세 개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체인링크와 솔라나가 거의 알트코인 메이저 중에서는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면은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주봉만 봐도 지금 이제 횡보한다고 봤을 때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횡보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사기에 부담스러운 고점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빠질 수가 있겠죠.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주봉은 상승이지만 일봉을 볼까요? 일봉 보면 이렇게 서서히 하락을 하면서, 자, 이렇게 서서히 하락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눌리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여기서 한 번 더 기다려 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만 원씩 매수를 했습니다. 뭐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일단 여기서 한 돈 100만 원씩 잡고,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좋은데 여기서 또 하락을 해주면 또 밑에서 추가로 또 100만 원 정도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모든 자산을 지금 비트코인에 올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인링크와 솔라나와 아발란치 정도 세 종목 정도 지금 100만 원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다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빠져버리면, 이렇게 다시 빠져버리면 한 18,000원 정도에서 추가로 100만원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요. 욕심 없이 또 올라오면은, 비트코인이 못 올라가면 한 22,000 정도에 또 팔아주고, 밑에서 18,000원에 사고 22,000원에 팔아주고, 욕심 없이 그렇게 단타로 대응해 볼 생각이고요. 쭉 올라가 버리면은 뭐 홀딩 해야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선물 계좌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이게 이제 비트코인 ETF 수익이 났을 때 막 420까지 막 수익이 나던데,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한 328만원 정도 줄어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5만원이 안 되는 돈으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누적 수익률 보시면은 뭐 아직도 한 6,400% 정도는 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0.75 8시간마다 0.75달러 정도 USDT가 펀딩비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만약에 330을 1년간 홀딩했을 때 1년 동안에 된 이자가, 펀딩비가 약 한 106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계산해 보면 106만 원이면 한 200, 증거금이 한 220 정도, 210 얼마, 대략 한 200만 원 잡고, 뭐 비트코인이 한 얼마 정도 상승할지 모르지만 200만 원 정도 되었을 때 한 3배만 올라간다고 보면 얼마 정도 될까요? 3배면은 200만 원에 3배 600이죠. 600에 곱하기 3이니까 1800만 원. 그래도 홀딩 하는 것이 단타로 대응하는 것보다 스트레스도 적고 충분히 홀딩만 해도 큰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1년 후에 날아갈지 그 전에 날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거는 그냥 홀딩만 하고 있으면, 뭐 청산만 되지 않으면 무조건 큰 이익이 된다. 뭐 10배까지 먹을 줄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여섯 배는 그냥 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역시도 그냥 계속 홀딩을 할까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생각보다 상승하지 못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알트코인 뭐 급등주 따라 들어갔다가 지금 뭐 오히려 한 15%에서 20% 큰 손실이 난 그런 지인들도 있던데, 아마 다른 분들도
조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잦은 매매를 하다가 돈을 날려먹을 수 있습니다. 이미 또 손실이 많이 나서 절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비트코인이 큰 상승이 나올 때까지, 그게 10월이 될지 아니면은 한두 달 안에 반감기 오기 전에 큰 상승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요. 인내하고 기다린 자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